지금 세계 무기 시장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중동군 수송기가 우리 미사일들을 가득 싣고 다시 본국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남의 나라 무기를 직접 자기네 수송기로 싣어 나를 만큼 지금 그들은 마음이 아주 급하다는 뜻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 멀리 유럽의 폴란드는 우리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그야말로 은행 털듯이 대량으로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천궁2 미사일을 사는데 돈이 4조 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조단위 계약을 맺었죠. 폴란드는 아예 전차 1000대와 자주포 600여 문을 주문했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은 이미 20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세계 무기 시장의 터줏대감들이 누굽니까?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천조국 미국 형님들. 콧대 높기로 소문난 독일과 프랑스 아닙니까? 그동안 무기 시장은 이 쟁쟁한 형님들이 꽉 잡고 있던 그들만의 리그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 틈바구니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 세계를 휩쓸며 판을 뒤집어 버린 걸까요? 단순히 물건값이 싸서? 아니면 성능이 적당히 좋아서? 아유, 그런 뻔한 소리는 뉴스나 신문 봐도 다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교과서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조차 세상에 이런 장사가 다 있나 싶어 혀를 내두르는 소름 돋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저 까다롭기로 소문난 중동 부자들이 왜 한국의 홀딱반에서 돈다발을 싸 들고 오는지 그 진짜 속사정은 따로 있다는 거죠. 세련된 미국은 선생님처럼 훈계하려 들고 깐깐한 독일은 장인님네 하며 콧대만 높일 때 우리 한국은 참 어리숙해 보일 정도로 미련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함이 그 곰 같은 정직함이 중동 부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버린 겁니다. 아니,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다 있었어? 하고 감동하게 만든 한국만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잘난 척하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 한국인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훔쳤는지, 그리고 그 정직함이 어떻게 수십조 원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지 그 짜릿한 반전 드라마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아마 눈물나게 자랑스러워지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 한국 방산을 응원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왜 중동 국가들의 마음이 이렇게 급해졌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야 합니다. 지금 2026년 현재 미국과 이란은 사실상 전쟁 중이나 다름없는 험악한 상태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한 해 만에 하면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니까 바로 옆 동네인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는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언제 우리 집 마당으로 날아올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죠. 안보가 흔들리면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뛰는 법입니다. 이들은 당장 내 몸을 지킬 방패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미국은 지금 자기들 싸우느라 바빠서 무기를 주문해도 함흥차사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인권이 어쩌니 정치가 어쩌니 하면서 깐깐하게 조건을 따지며 시간을 끕니다. 당장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5년 뒤에 온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전 세계가 그동안 믿고 썼던 미국과 독일의 무기들을 외면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먼저 독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독일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벤츠, BMW 같은 명품차, 그리고 철두철미한 장인정신이죠. 무기도 그랬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탱크는 전 세계 탱크의 표준이자 명품 중의 명품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독일이 지난 30년간 평화의 단꿈에 너무 깊이 빠져버린 겁니다. 냉전이 끝나고 나니 이제 전쟁은 안 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나라 예산을 아끼려고 무기 공장 라인을 하나둘 없애고 숙련된 기술자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평화의 배당금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군비 아껴서 복지에 다 써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전쟁이 터지고 폴란드나 중동 국가들이 탱크 좀 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독일은 탱크 한 대를 제대로 못 만들어냅니다. 탱크 하나 만들려면 나사만 해도 수만 개가 필요한데 공장들이 이미 10년 전에 다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명품차 브랜드가 서비스 센터도 없애고 부품 공장도 없앤 꼴입니다. 지금 독일 탱크 한 대 주문하면 받기까지 7년, 8년 걸린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당장 내일 집 앞에 도둑이 든다는데 7년 뒤에 오는 보안 장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독일의 장인 정신은 이제 느려터진 고집불통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 무기 성능은 말할 것도 없이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미국 무기를 사는 건 아주 피곤한 일입니다. 일단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게다가 미국 무기를 사려면 미국 의회의 까다로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한 세월입니다.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계약을 한 해, 만에 하면서 훈계를 하죠. 심지어 무기를 팔면서 이 미사일은 어디에는 쏘지 마라. 우리가 허락할 때만 써라. 하면서 온갖 조건을 다 붙입니다. 비싼 돈 주고 물건을 샀는데 주인 행세까지 하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노릇이죠. 무엇보다 지금 미국은 자기들 집안 싸움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 싸우고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도와주느라 무기 창고가 텅텅 비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이 우리 불안하니까 미사일 좀 빨리 주세요 해도 미국은 지금 우리 바쁘니까 5년만 기다려 라고 합니다. 세계 최강 형님이라 믿었는데 정작 동생들이 위험할 때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명품이라고 믿고 샀는데 고장나면 고칠 부품도 없고 주인은 연락도 안 되는 상황. 전 세계 국방장관들이 왜 한국으로 발길을 돌렸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여기서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이 나옵니다. 바로 한국의 미친 배달 속도입니다.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서 식당에 갔는데 옆 테이블은 앉자마자 음식이 나오고 나는 1시간째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세계 무기 시장이 딱 그 꼴입니다. 독일의 탱크는 주문하면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계약서에 도장 찍고 3개월 만에 전차를 배에 실어 보냅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북한이라는 위협 때문에 1년 365일 공장을 풀가동하며 무기를 찍어내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는 평화에 취해 공장 라인을 다 없앴을 때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망치를 두드리고 있었던 거죠. 당장 내일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5년 뒤에 오는 세계 최고급 무기보다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한국 미사일 1000가 100배, 1000배 더 소중한 법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더 놀랍습니다. 바로 어리숙할 정도로 정직한 한국식 장사 방법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우리에게 반한 결정적인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통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은 무기를 팔 때 아주 거만합니다. 무기만 딱 팔고 기술은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고장나면 자기네 기술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죠. 이건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상전을 모시라는 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무기 사면 공장도 당신네 나라에 지어주고 만드는 법도 다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공동 개발까지 제안했죠. 중동 부자들 입장에서는 눈이 휘둥그레질 일입니다. 그들은 돈은 많지만 기술이 없어서 늘 서러웠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손을 잡고 기술을 전수해주니 이건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산업 기반을 사는 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비밀 레시피를 다 주는 것 같아 손해 갔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에 한국산 무기 생태계를 깔아버리는 치밀하고도 정직한 전략인 거죠. 그렇다면 아랍에미리트 같은 까다로운 중동 부자들이 왜 하필 한국인들에게 마음을 열었을까요? 그들은 한국인의 어리숙할 정도의 정직함에 반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아주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복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천궁2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무더위였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고 신발 밑창이 녹아내리는 열기였죠. 비슷한 시기에 미국이나 프랑스 기술자들도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을까요? 50도가 넘어가면 기계가 오작동할 수 있다며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5성급 호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해진 근무 시간만 딱 채우고
퇴근했죠. 그런데 우리 한국 기술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막 한복판에서 텐트를 치고 밤을 새웠습니다. 미사일 발사대가 모래바람 때문에 말썽을 부리자 뜨겁게 달궈진 쇳덩이를 맨손으로 만져가며 끝까지 고쳐냈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보기에 저 한국인들은 참 미련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미련함이 결국 아랍에미리트 왕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군 관계자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구 방산 기업들은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와서 거만하게 이거 세계 최고니까 사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라 는 태도인데, 한국인들은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모래먼지 마시며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은 여기서 한국인의 진심을 받습니다. 한국인은 물건만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내 집을 같이 지켜줄 형제라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정직함이 빛을 발한 순간이 또 있습니다. 바로 기술 이전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기 기술은 그 나라의 국력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은 이 기술을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마치 너희는 이 복잡한 거 몰라도 돼. 고장나면 우리가 가서 고쳐줄 테니 돈이나 내. 라는 식이죠. 중동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은 많지만 늘 기술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법 다 가르쳐 줄게요. 아예 당신네 나라에 공장을 지어서 같이 만들어 봅시다. 라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보기에는 한국이 참 어리숙해 보였을 겁니다. 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왜 스스로 가르냐며 비웃었죠. 하지만 이건 한국의 고도의 전략이자 정직한 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걸 아낌없이 주겠다. 그러니 우리랑 평생 파트너가 되자는 거였죠. 아랍에미리트 부자들은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그 어떤 나라도 자기들을 이렇게 대우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인은 약속을 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지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지키기 위해 명절도 반납하고 일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중동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어리숙해 보일 만큼 정직하게 다가갔던 한국의 전략이 결국 수조 원대의 돈다발을 한국으로 끌어온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표준이 한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탱크는 한국산 자주포도, 한국산 미사일도 한국산으로 도배가 되면 나중에는 부품 하나를 사더라도 한국 제품을 써야 합니다. 이게 바로 도미노 효과입니다. 동유럽이 한국 무기로 덮이고 중동까지 확장되면 전 세계 무기 시장의 돈줄은 대한민국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라는 위기 속에서 한국은 가장 정직하고 확실한 해결사로 떠오른 겁니다. 결국 손해를 보는 건 누구일까요? 기존의 시장을 꽉 잡고 있던 미국과 유럽의 거대 무기 기업들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가성비로만 몰아세우며 폄하하지만 실제로는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수십 년간 누려온 독점 체제가 한국이라는 정직한 나라 때문에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뉴스에서 나오는 비판적인 기사들 이면에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중동은 지금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당장 나를 지켜줄 방패가 필요합니다. 둘째,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기를 주문 즉시 배달하고 기술까지 다 퍼주는 정직한 나라입니다. 셋째, 아랍에미리트 같은 부자 나라들은 한국의 이런 진심 어린 태도에 반해 돈다발을 싸들고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갑자기 한국 무기를 싹쓸이하는 숨겨진 진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기술이 세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안목을 넓히십시오. 방산 수출로 들어오는 수십조 원의 돈이 우리나라 경제 지도를 어떻게 바꿀지 공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십시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삼키지만 준비한 자에게는 거대한 부의 기회를 줍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곧 힘이자 재산입니다. 이제 당신은 진실을 알았습니다. 중동의 군수송기가 왜 한국 땅에 내려앉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국방력이 강해졌다고 기뻐만 하지 마시고 그 흐름이 당신의 지갑과 어떻게 연결될지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당신의 돈은 당신이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당신의 경제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세계 경제의 판이 바뀌는 이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